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예. 뭐 메달 숫자 다들 좋아하시지만 리우 올림픽에 한국인이지만 외국팀 감독으로 참가한 스포츠인들이 많았어요. 봤어요. 예, 예. 양궁, 사격, 태권도 그렇죠. 이런 종목에 다 눈에 띄던데요. 종목으로 치면 이제 7개 종목이고요. 16개 나라 18명이 국가대표 지도자로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네, 다른 우리나라 나라 사람. 감독으로. 네. 이거 마치 K-팝 한류처럼 스포츠도 선수 감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다니까 다들 이렇게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나라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뭐 훈련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걱정도 별로 안 하시는 분이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다른 인재 유출 문제가 불거졌는데 올림픽에 붙여버렸습니다만은. 어떤 인재 유출? 예를 들면 조선업이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배 만드는 핵심 기술이나 플랜트의 핵심 기술자 또는 설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 구조조정 분위기를 타고 해외를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거 어쩔 것이냐. 그러네요.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부사장이 중국의 우리의 경쟁자인 파웨이의 또 부사장으로 옮겨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 스포츠 훈련 기법 등 대회비도 물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제조업에서 이런 제조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게 빠져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걱정이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게 핵심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2015년 세계 인재보고서 내용을 이제 쭉 보니까 예.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 브레인 드레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두뇌 유출 지수가 10점 만점에 3.98이에요. 10점 만점에 3.98이요? 예,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이면 예. 열심히 잘 길러낸 인재가 다 그 나라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10점 만점에 1점이면 죄다 떠나버리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98이면 많이 떠나는 거네요. 뭐 올림픽이었으니까 메달로 친다면 밑에서부터 동메달입니다. 예. 3위. 그러니까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에 6명은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는 거니까. 예. 44위입니다. 61개국 중에 44위로 동메달입니다. 끝에서.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인력 유출에 힘드네요.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건데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역시 말씀하신 이공계예요. 그렇죠. 두뇌 유출 지수가 1995년에 7.53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만에 절반으로 또 꺾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심각한데 특히 이공계가 가장 문제죠. 이공계 연구원들이 중국이나 중동에서 예. 몇 배를 보장해 주마 연봉. 몇 배나 보장해요? 3배에서 9배까지. 9배까지. 그리고 무조건 3년 이상 채용하마.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되게 비판도 있어요. 야, 가면 말이야 3년 동안 단물 쪽쪽 빨아먹고 버려. 라고 하지만 예. 그 3년이 3배 내지 5배, 7배의 연봉이 있고 나름대로 이건저런 다른 조건들도 있다면 또 갈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중국에 갔어요. 예. 경험을 쌓고 3년 만에 쫓겨났다고 칩시다. 예. 그래도 그 중국과의 경험이나 인맥을 가지고 또 다른 창업도 다른 가능하고. 데로 또. 예. 미국과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인 박사가 7년 사이에 87%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와. 예, 미국 과학기술 인력 통계 시스템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 다 거기 가 있네요. 예. 86%면.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에는 3,400명, 2008년에는 갑자기 4,400명, 예. 2010년에는 5,800명, 예. 2013년에 6,400명 막 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재미난 건 이공계 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줄고 있는데 박사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급 인력들은 자꾸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나라도 있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 캐나다요.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죠. 이건 예. 캐나다 같으면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금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덜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계속 빠져나가다가 영어나 문화에서의 이질감 문제가 해소되면 인재 유출은 확 커지는 거죠. 완전 장벽이 무너지겠네요.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쪽으로 가는 이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빼고도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예, 연구 잘하라고 연구비도 좀 척척 대줬으면 좋겠는데 시설이나 장비, 기자재도 좀 팍팍 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연구 과제를 따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렵고 예. 조직은 또 너무 관료적이고 그렇죠. 권위주의적이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박사과정을 끝낸 다음에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뭐 대기업과 게임업체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건 오래된 고질적인 걱정거리고요. 오래된 일이에요. 인문학은 걱정이 없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문학도요? 예. 창조 경제라는 게 결국 융합과 통섭이라는 학문과 학문의 만남인 건데 그렇죠. 인문학 빠져나가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 예.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포켓몬 같은 것이 예. 일본의 민담을 연구한 연구 자료와 게임 업체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서 과학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예, 우리가 인재 유출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개는 지금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정부가 코리아 리서치 펠로십이라고 해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재외 동포 인재 지원 정책이라는 걸 2014년부터 내놓고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수 인재를 선정해서 석박사 과정, 또 연구자 과정, 중견 연구자 과정에서 한 5년에서 7년 동안 생활비도 대주고 연구비도 대주고 항공료도 대주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국 예를 보면요. 우리보다 좀 과감하고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이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코. 예, 이거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재들을 다 이스라엘로 빨아들이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렇게 미래 주요 기술과 관련된 해외 인재들을 데려오는데 일단 12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연구 권한의 부여. 마음껏 연구해라. 예. 여기 와서 뭐 그것만큼은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왜 실적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쪼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죠. 시쳇말로. 중요하죠. 연구 마음껏 한번 해봐. 예. 이런 거. 정년은 완전히 보장. 예, 이런 거고요. 중국도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의 스타 과학자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재든 예. 다 빨아들여라. 아. 예,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했네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벌써 전 세계의 중국인 과학자, 의사도 포함됩니다. 예, 의사 예. 또는 돈을 만지는 금융인. 예, 그래서 2,000명을 국내로 불러들이자는 계획이었는데 벌써 2,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그래요. 봉급 주고 일시보조금 1억 7천만 원 주고 연구 경비는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예, 이렇게 해갖고서 지금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천인 계획이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청취자 윤동호 님이 대한민국에서 박사로 사는 건요. 점점점 하시면서 아이고.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런 저는요. 씁쓸한 문자 또 보내주시네요. 예.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